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귀농귀촌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유입된 인구가 7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마을 전자상거래 등 농산물 판로 지원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문화관광재단이 백제 문화를 소재로 일본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 큐슈 지역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미륵사지, 춘포면 근대역사지구 등을 둘러보는 팸투어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익산의 백제 문화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군산시간 여행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100년의 미, 근대의 맛을 주제로 48개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군산시는 바가지 요금을 없애고 접근성과 체험성을 극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귀농귀촌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유입된 인구 17,000명에 육박하는데요. 특히 50대 이하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젊은 피가 수혈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오산면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 10년 전 수도권에서 익산으로 귀농한 부부가 쌈채소를 키우고 애벌레숲 자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농업에 관심이 많아 틈틈이 주말 농장도 가꿔보고 관련 강의도 들으면서 귀농 지역으로 익산을 선택했습니다. 주말 농장을 시작을 하면서 텃밭에서 이제 모종 사서 이렇게 조그마한 데서 이제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물이 자라는 거 보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 농촌으로 유입된 귀농 귀촌인은 5,336세대에 6,927명에 달합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2,40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989명, 50대 1,493명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농촌에 터전을 잡은 60대 이상은 30%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농촌에 젊은 피가 수혈되면서 벼농사 중심의 전통 농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작물 재배가 시도되고 있고 가공 등 6차 산업으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귀농 귀촌인들은 별도의 협의회도 만들어 정보 교류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귀농 귀촌의 중요성을 인식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과 귀농인의 집 등을 임대해 정착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기초 영농 기술부터 농산물 마케팅까지 다양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농업 창업 정책자금 지원과 귀농인 농업 장려 수당 등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정착한 귀농 귀촌인들은 수도권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과 로컬푸드, 마을 전자상거래 등 판로 지원이 활발한 것을 최대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익산으로의 귀농 귀촌을 더욱 활성화하려면 첨단 스마트팜 임대농장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지금 임대형 농장이 있습니다. 지금 온실이 있는데도 좀 부족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일정 단지화돼서 익산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귀농귀촌.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의 계장급 공무원 2명이 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아 국무총리실 암행 감사반에 적발됐습니다. 오늘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토목직 공무원은 2명은 지난달 25일 국내 설계 및 감리 용역사 간부와 지역 감리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무원 2명 가운데 1명은 룸사롱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 공무원은 2,1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해당 업자들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시는 총리실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지난 수요일 때 발생한 익산 지역 하천 피해에 대한 복구 작업이 이달부터 본격화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 복구 지원비 118억 원을 삼북천 제방 유실 구간 등 32곳에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복구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해 남포지구 등 3곳에 대해서는 설계비 31억 원을 들여 피해 방지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용역은 다음 달부터 8개월 동안 진행되며 새만금 SOC 사업 추진 현황과 SOC 사업 선정, 수요 추정 방식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점 검토 대상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내 선거구가 늦어지면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 투표에 참여할 국외 부재자 신고는 다음 달 12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12월 12일에 각각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총선 절차 이전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혼란과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도내 선거구는 현재 10석인 가운데 익산 갑과 김제 부안, 남원 임시 순창 3개 지역구는 인구가 미달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음 달 현역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와 다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여론조사의 경우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공약 이행과 지역활동 실적을 묻습니다. 다면 평가는 동료 의원이나 당직자, 보좌진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전반과 정당 기여도에 대한 평판을 듣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점수가 낮을 경우 컷오프 등 공천 과정의 변수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와 문화관광재단이 백제 문화관광의 일본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 큐슈 지역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미륵사지와 춘포면 근대 역사지구 등을 둘러보는 팸투어가 열렸는데요. 일본 언론인들은 일본의 익산의 백제 문화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김은석 기자입니다. 미륵사지 앞 국립익산박물관. 일본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익산시와 문화관광재단은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언론인 대상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를 통해서 백제의 왕도 익산, 백제 문물을 가장 꽃피웠던 시기가 익산이었던 데 대해서 일본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번 팸투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팸투어에는 서일본 신문, KBC 규슈 아사히 방송, 얼케이 마이니치 방송 등 일본 큐슈 지역의 신문 방송사 언론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국립익산박물관, 미륵사지, 춘포면 근대역사지구를 둘러봤습니다. これまで百済文化というと扶養や甲州ですね、あちらが皆さん知ってい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익산にも素晴らしい文化、歴史があることを九州の読者や視聴者の方に伝え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7일과 8일에는 일본 방송 제작회사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팸투어가 진행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 큐슈 지역 학생들의 익산 수학여행과 일본 지역별 언론사 팸투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본 언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팸투어, 일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지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보내는 교부금을 크게 축소한 가운데 군산시가 세출 구조 조정과 긴축 예산 편성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정부의 교부금 축소에 따라 올해 980억 원, 내년에는 805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돼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대폭 삭감해 결산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1,100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군산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10곳이 BMW 520D 프론트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해 해외 진출에 나섭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60개국 1922개사가 참가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세계무역센터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을 위한 상담과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 2건 5억 원의 BMW 520D 프론트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와 산당공, 중진공 두바이 해외사업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업무 협약을 맺고 이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소요와 정보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도내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하는 세대가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도시가스 요금 체납은 22,900여 건입니다. 이는 1년 전보다 무려 14,000여 건이 늘어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체납은 그만큼 경제적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원인 분석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태풍 등으로 잼버리 참가대원들을 교육시설로 긴급 대피시키면서 사용된 비용을 대부분 교육부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잼버리 기간 폭염과 태풍으로 각각 대원들이 비상대피하면서 전국 53개 대학이 기숙사 등을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이들 대학은 식비 등으로 5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행안부는 50억 원 가운데 15억 원을 지자체 예비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교육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행안부를 대신해 잼버리 뒷수습 비용 35억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행정명칭 변경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정보 시스템 정비를 추진합니다. 명칭 변경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록 등 모두 21종 250억 건이 넘는 시스템입니다. 개발원은 다음 달까지 정비 대상을 정리하고 데이터 전환은 내년 1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군산시 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 원상 복구보다 관할권 대응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의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해 이같이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오는 20일 예정된 제5차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새만금 관할권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또 김관영 지사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중분위에 표명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시민들의 서명부를 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근대의 맛을 주제로 48개 프로그램이 나흘 동안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특히 바가지 요금을 없애고 접근성과 체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시간여행 축제가 열리는 옛 군산시청 광장.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의 아픈 역사를 둘러보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추억을 되짚어보는 먹거리도 꿀맛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있는 쌀을 억지로 가져가고 한국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가서 그런 아픈 역사를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올해 시간여행 축제의 주제는 100년의 미 근대의 맛입니다. 100년 전인 1923년 일제강점기 민중들의 항거정신과 치열한 삶을 체험하고 부둣가였던 군산의 맛을 극대화했습니다. 시간여행 축제가 사실 다른 축제랑 다르게 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매년 챙겨서 나오고 있고 일단 작년부터 이제 먹거리 같은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아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시민이 기획하고 시민이 모델로 참여하는 48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시민 기획 프로그램이라고 아예 저희가 사업 영역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그 트랙 자체를 따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초원사진관 일대에서 진행하는 따르릉 전화 미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청년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올해 축제의 백미이자 개막 공연인 시간여행 축제 퍼레이드와 드론쇼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300명이 동시에 주먹밥을 만드는 근대 먹방도 인기입니다.
시민들의 길을 엿볼 수 있는 군산항 밤포도 콩쿠르 경연과 시간여행 패션쇼, 스타 오디션도 열립니다. 시간여행 마을 권역에서 7만 원 이상 사용하거나 친환경 축제를 위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기념품을 증정하고 바가지 요금도 없앴습니다. 또 축제의 집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애시청 사거리 인근은 교통이 통제됩니다. 10월 6일 0시부터 10월 9일 24시까지 대학로 구시청 광장에서 내양 사거리까지가 전면 통제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중앙로와 가구로 방면의 우회도로를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군산의 새로운 관광 모델이 되고 있는 시간여행 축제. 9일까지 옛 군산시청과 근대쉼터 등에서 계속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지난달 도내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평균 기온은 본격적인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22.7도였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2.1도가 높았고 평균 최저 기온도 19.1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것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데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80대 여성이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40분쯤 군산의 한 지게차 업체에서 80대 여성이 손자인 40대 남성이 몰던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할머니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발생한 익산 북부권 수해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의 수해 지역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45억 원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지 못하면서 각종 쓰레기가 수개월째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수해 때 익산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만여 톤에 달합니다. 군산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15,0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4,000여 마리에 이어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1,000마리 가까이 등록되면서 모두 15,835마리로 늘어났습니다.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게 군산 지곡동의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아파트를 특별 공급합니다. 당첨자로 선정하는 확정 추천이 10가구, 특별 공급이 미달될 때 추가하는 예비 추천이 50가구입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일하고 6개월 이상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도내 무주택 거주자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가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을 받기 위해 6일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대를 포함한 전국 15개 대학을 예비 지정한 상태로 본지정 실행 계획서를 평가해 이달 말쯤 10개 안팎의 최종 선정 대학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선정 대학에는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됩니다. 한편 전북대는 최종 선정되면 지원 예산 가운데 500억 원을 지역 상생 발전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50억 원 규모의 사회적 경제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사회적 경제기금으로 올해 3천만 원을 출연하고 내년부터 출연금을 늘릴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기금으로 15억 원을 조성해 유동성 위기를 맞은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안 변산 모항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6일 아침 6시 40분쯤 미립국 의심선박이 안반에 걸쳐 기울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수색하던 중 인근에서 숨져 있는 70대 남성을 찾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선박은 무등록 어선이었습니다. 부안해경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원광 새마을금고가 열린음악회에서 익산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합니다. 원광 새마을금고는 오는 7일 원광대 특설무대에서 뮤지컬 배우 김소연, 손준호 부부와 백지영, 다비치 등이 출연하는 열린음악회를 열고 이 같은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원광 새마을금고는 올해에만 다이로운 밥차 성금 2,430만 원과 침수 피해 가구에 성금 1,000만 원, 1,50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협약을 맺고 고령 친화 식품산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관련 정책 발굴과 실증 연구, 독거노인 영양관리 고도화 등을 위해 협력합니다. 한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1년에 설립됐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원광대와 전북개발공사가 오늘 상호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산학협력 기술자문과 공동연구, 인력 및 시설 설비 공동활용, 재학생 인턴십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또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고용 창출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 계열 입시 설명회가 마련됐습니다. 도교육청 별관에서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리며 미술 계열과 음악 계열 입시 동향과 지원 전략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체육학과 현황과 입시 전형 등도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설명회 후에는 전문 강사와의 질의와 응답 시간이 진행됩니다. 군산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불편사항 등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며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예산 낭비 사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입니다. 시의회는 제보사항을 행정사무 감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남북권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일 어르신 가을 나들이를 진행했습니다.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진행된 나들이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어르신 30여 명이 지역 명소를 둘러봤습니다. 군산시 흥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5일 미원동에 있는 복성루의 착한 가게 52호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정주리 대표는 이번 착한 가게 후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8도에서 출발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리고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